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이혼한 돌싱녀예요. 아직 가족과 친한 사람들 외에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없었고 하고 난 후에는 굳이 나서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지 않고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남편 안부를 물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말할 타이밍을 놓치니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해가 끝나기 전에 이혼 사실을 주변에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이유를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뻔한 이유를 대고 싶다가도요. 한편으론 전 남편과 전 시댁 널리 욕먹으라고 아주 속 시원히 밝히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 사연 먼저 들으시고 함께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이모가 외국에 살아서 운 좋게 몇 년 유학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여행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대학생 때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학비와 용돈, 여행 경비까지 혼자 해결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외동딸이 1살, 2살 점점 나이를 먹는데 싱글 라이프만 즐기니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외로움 느낄 새도 없이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절대 남들처럼 안정적인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구나 하며 전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둘이라면 혼자만의 자유가 좀 없어져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비혼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시모까지 셋이 하는 거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는 남편이 마냥 멋져 보였는데 결혼 후 시모와 짝짝꿍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이 확 떨어지고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상식 바뀐 사람이었고 남편은 마마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 모자와 손절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장거리 여행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들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데 저희는 국내도 못 갔어요. 남편과 제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결혼 1주년에 가자고 잠시 미뤄뒀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첫 여름 휴가를 엄청 고대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인데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 떠나는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처럼 보였어요. 여보, 그럼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는 거지? 비행기 티켓 저렴할 때 얼른 사놓자. 제주도?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둘 처음 가는 여행인데 해외로 가는 건 어때? 해외? 어디 생각해둔 곳 있어? 뭐 난 여보랑 가면 어디든 다 좋아. 나보다는 당신이 여행 경험 많잖아.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딱히 없는데. 국내도 난 괜찮아. 그럼 일본은 어때? 일본 뭐 가깝고 괜찮지. 근데 휴가 시즌에는 좀 덥기는 해. 그럼 나 일본 가고 싶어. 요새 제주도나 일본이나 경비 얼추 비슷하잖아. 그럼 우리 더 알아보지 말고 일본으로 가자. 우린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좀 더 생각 안 해보고?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제주도만큼 가깝고 비슷한 경비에 딱 좋네. 알겠어. 그럼 일본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하고 티켓 사는 걸로 하자. 어디 갈지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골라. 난 당신만 믿고 떠날 거니까. 알았어. 저는 국내로 가도 상관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름 휴가를 제주도보다는 일본으로 가고 싶다 했어요. 남편과 떠나는 첫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퇴근하고 매일 밤마다 맛집 정보를 검색하고 관광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여행 일정을 다 짜고 비행기 티켓도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을 알게 됐는지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모는 갑자기 제게 버럭하며 딴지를 걸더군요. 너네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간다고? 아유, 이번 여름 엄청 덥다는데 네 남편 피곤하게 무슨 해외야. 국내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 가라. 어머님, 제가 아니라 남편이 일본 가고 싶대요. 저희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까 국내 말고 해외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희 신혼여행은 1주년 때 가기로 했잖냐? 근데 뭘 또, 에이그, 그냥 제주도 가라니까. 네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아니, 핑계가 아니라요. 저는 국내 가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이미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도 전부 다 예약해 놓은걸요. 아직 한참 남았잖냐. 취소해도 수수료도 안 들 거다. 빨리 취소해. 네? 취소하라고. 아니 말이다. 아무리 휴가라지만 왜 거리도 먼 해외까지 가려 해? 보나마나 네가 가자고 먼저 나섰겠지. 내 아들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다가 진 다 빠져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거다. 어머님, 저희가 가는 지역은 제주도 가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욕심부려서 일본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왜 이렇게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어쨌든 일본이 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경비도 워낙 요새 제주도 물가가 비싸서 둘 다 비슷하고요. 됐다. 아유, 어떻게 가시집 와서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려 해? 내가 그냥 국내 가라면 그렇게 할 것이지. 어머님, 제가 여름 휴가를 어디 갈지 시댁에 꼭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저는 일정 짜고 예매만 했을 뿐인데 계속 저한테 국내 가라고 윽박 지르시잖아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국내 가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일본 여행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 말 들을지 네 말 들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제가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지 않고 똑부러지게 제 할 말 다 하니까 시모는 코웃음 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난데없이 전화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모에게 싫은 소리 왕창 들었어도 사실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믿었던 남편 놈이 제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름 휴가 말이야. 아무래도 일본은 아닌 것 같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국내로 가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주도도 웬만한 해외 뺨치잖아. 일본 취소하고 가까운 제주도로 가자.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일본 가고 싶다며. 지금 어머님 말씀 듣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 절대 싫어. 나 일본 꼭 갈 거야. 꼭 엄마 말을 듣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다 맞긴 하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취소해. 지금 당신 나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아니 실컷 여행 스케줄 다 짜놓으니까 갑자기 가까워서 제주도로 변경하자고? 일본도 엄청 가까워.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네가 일본도 가까우니까 일본 가고 싶다며. 뭐?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똥꼬집 부리는 건 어머님이지. 그리고 너 내가 비행기 티켓 말고도 숙소랑 관광지 티켓까지 전부 예약한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어쩜 내 수고로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따위로 취소하라는 말만 하고 끝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날짜 한참 남아서 수수료도 안 들고 돈 쓴 그대로 전부 다 환불받을 수 있잖아.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당신답지 않게 심술을 부려? 취소하기 번거로우면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취소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똥꼬집이 뭐야? 내일 낮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대꾸한 것도 꼭 사과드려.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해. 양심 없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네. 진짜 웃긴다.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화나. 몰라. 난 이번 여름 휴가는 꼭 일본 갈 거야. 아, 이미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은
내가 퇴근하면서 취소했단 말이야. 뭐? 무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이미 취소를 했다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일본으로 휴가를 못 가서 화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참견도 짜증났지만 남편에게 제 고생과 성의를 무시당한 점이 저는 가장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큰일 아닌 것처럼 시큰둥하게 행동하다가 제가 분노의 울음을 터뜨리자 놀라서 싹싹 빌며 사과하더군요. 당신 지금 울어? 아니, 일본이 그렇게나 가고 싶었어? 미안해, 몰랐지 난. 너 아직도 내가 일본 여행 못 가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며칠 밤새서 처음으로 계획한 우리 여행이잖아. 어머님도 이해 안 되지만 난 네가 제일 짜증나. 몰라, 여름 휴가고 뭐고 다 취소야. 아이, 뭘 또 다 취소야. 울지 마. 내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취소해서 미안해. 근데 일본은 다음에 꼭 가고 이번엔 제주도 가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자, 응? 이번엔 제주도 비싸고 좋은 호텔로 호캉스 가자. 아니, 휴가 각자 따로 보내. 나 당신이랑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아. 휴가 정 가고 싶으면 당신은 당신 엄마랑 같이 가던지. 저는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무시하고 올 여름 휴가는 따로 보내자 했어요.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알겠다 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 빼고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여름 휴가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니 한껏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너 그러게 내 말 듣지 그랬냐? 아이고, 이렇게 내 아들이 나밖에 몰라. 엄마 말이면 아주 꿈뻑 죽는다고. 이제 알겠니? 네네. 더 할 말은 없니? 없어요. 어머님, 저 수업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뭐 어쨌거나 너네 휴가 안 간다니까 내가 마음이 쓰여서 전화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차라리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고도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통영일이랑 영어 강사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그 아파트에 다 쏟아부었죠. 사실 명의만 제 명의였지 친정엄마랑 같이 돈을 보태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고 세입자를 따로 구해서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땐 제가 결혼을 아예 안 할 거라 생각해서 아파트로 미리 제 노후를 준비한 거였죠. 나중에 거주할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아 무리해서 마련했어요. 그렇게 월세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친정집에서 독립하면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돈은 당연히 불려서 돌려드리고요. 그런데 인생 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미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서 현금 자산이 아예 없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아파트를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투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동네가 맞았으면 그 집을 고민도 없이 신혼집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파트는 남편 회사와 한참 떨어진 동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옮길 수도 없어서 저희는 결국 각자 반반 부담해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할지 말지 꽤 오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탐내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넘겨준 사실은 시모가 몰랐거든요. 물론 시모가 처음부터 대놓고 그 아파트를 탐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어요. 새언니, 혹시 땡땡 아파트 아직 세놓고 있어요? 네, 왜요?
저 이번에 회사 발령 났는데 그 근처로 났거든요. 그래요? 어머, 그럼 시댁이랑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집에서 출퇴근해보니까 아침엔 완전 교통 지옥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집 알아보니까 그 동네 주변 집값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 동네가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도 보증금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어요. 저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 저 진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혹시 새언니 아파트에 세입자 아직 있어요? 이번에 세입자 계약 끝나긴 해요. 왜요? 부탁이 뭔데 그래요? 어머, 진짜요? 그럼 새언니, 그냥 저랑 계약하면 안 돼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네? 근데 저희 결혼 준비할 때 엄마 명의로 돌려드렸거든요. 이제 제 아파트가 아니라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새언니,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많이 없어요. 대신 월세는 시세보다 더 낼게요. 언니 친정에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일단 엄마랑 상의 먼저 해보고 아가씨한테 다시 연락 줄게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좀 낮게 해줄 수 없냐고 제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엄마는 시누이의 눈물 어린 부탁에 고민 조금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셨어요. 보증금은 말도 안 되게 낮았어도 신우한테 월세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엄마는 가족끼리 돕는다 생각한다 하셨죠. 또 시누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월세를 더 내겠다는 걸 친정엄마는 극구 거절하고 딱 시세대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직접 나서서 결국 일을 전부 망치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부부 여름 휴가 못 가게끔 깽판 쳤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양심도 없는지 갑자기 제게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아니, 제안보다는 또 말도 안 되는 강요였죠. 예, 너희 이번 여름 휴가 같이 안 가기로 한 거 맞지? 네, 어머님. 어느 정도 본인 때문에 못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속 뒤집어지게 왜 또 휴가 얘기를 꺼내나 싶었어요. 내가 그때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셨어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너 보고는 해외 가지 말라 했잖냐. 내가 막상 가려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에 찔려서 미리 말하는 거야. 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다녀오세요. 아니지. 이대로 가면 너한테 미안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너도 알 거야. 나 개모임하는 친구들 아주 오래된 친구들인 거. 걔네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기왕이면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낫겠다 싶거든. 패키지 하면 또 그저 그런 식당이나 기념품 샵만 돌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질색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행 스케줄 좀 짜봐라. 너 그런 거 잘한다며? 혹시 어머님이나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베트남 여행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라면 자유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비용 비슷하니까 안전하게 패키지 가세요. 뭐 어차피 너랑 같이 가는데 뭔 상관이야. 네가 통역해주고 가이드해주면 우리가 위험할 게 뭐가 있겠냐? 네? 그게 무슨...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시모는 애초에 너도 갈래? 가 아니라 너도 간다며 자기 맘대로 저를 포함시켰죠. 그리고 패키지 데려가 준다는 말도 아니고 저보고 통역이랑 가이드를 하라니 그건 공짜로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소리잖아요. 너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녔었다며. 이참에 영어 잘하는지도 좀 보자. 왜? 싫으냐? 네, 어머님 당연히 싫죠. 제가 왜 어머님 친구들이랑 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요? 제가 기겁하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니까 시모가 또 거친 숨소리를 내뿜더라고요. 어머나, 뭘 그렇게 단번에 싫대? 넌 진짜 가만 보면 시모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말했어도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을까? 네, 저는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라도 제 휴가 반납해가면서 통역, 가이드 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참나 기가 막혀서. 시모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전화를 끊었고 퇴근한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게 따졌어요. 당신 말이야, 진짜 어쩜 그렇게 냉정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우스워? 뭐? 아니, 내가 우스워서 그러는 건가? 우리 엄마가 뭔 얘기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 왜 자꾸 중간에서 남편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 너야말로 나 우습지. 아니, 어머님이 나 우습대? 어떻게 며느리 휴가 반납시키고 자기 여행 가이드 시킬 생각을 하셔? 누가 진짜 가래?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 너가 어떤 반응 나오는지 말이야. 생각하는 척하면 어련히 예쁨 받을까? 그럼 뭐, 나 떠보신 거라니? 나 예쁨 받고 싶지 않아. 당신 참 냉정하다. 결혼도 했으면 희생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지. 내가 뭘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 우리 이번 휴가 각자 쉬기로 하지 않았나? 나보고 지금 그거 포기하라는 말이야? 아, 아들인 너는 휴가 때 푹 쉬고 며느리인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이드나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넌 네 엄마 말 듣고 네 멋대로 우리 일본 휴가 취소할 때는 언제고. 양심도 없이 나보고 네 엄마 여행 따라가서 통역하고 가이드하라고 말할 수 있냐? 뭐? 네 엄마? 당신 미쳤어? 그래, 우리 엄마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아들이 걱정 좀 했다. 근데 마누라가 여행에 빠삭하니까 덕 좀 보려 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도 나중에 처가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애 때는 싸울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지 몰랐거든요. 남편 놈은 제게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 너무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대리 효도시키려는 시모와 남편 놈에게 저는 질릴 대로 질리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신 시모 편 안 든다고 빌기라도 하면 저는 한번 잘해볼 마음은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 있어도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나아질 듯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모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모가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여행 안 갈 거냐 물었습니다. 나왔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굳이 내가 연락하고 와야겠냐? 너 때문에 왔잖냐? 저요? 너 진짜 베트남 여행 안 갈 거냐? 아 참, 어머님, 저 안 간다니까요. 아니, 왜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 만약 저 간다 하면 제 여행 경비는 어머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 정도는 내가 내야지. 아, 그러면 엄연히 저는 여행이 아니라 통역이랑 가이드하러 가는 거니까 여행 경비 제외하고도 더 입금해 주실 거죠? 저 한 번 통역하는데 비싸요, 어머님. 가이드까지 쓰시려면 비용 꽤 드는데 그거 다 입금해 주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뭐? 비용? 네, 저는 휴가 반납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영어 통역 별 필요 없습니다. 현지인들도 영어 많이 안 쓰니까요. 제 전공이 베트남어면 또 모를까? 애초에 통역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돈을 받는다 해도 저는 당연히 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시모는 까짓거 못 낼 줄 아냐며 세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가서 같이 놀 건데 무슨, 참나. 그래서 다 해서 얼만데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을까? 경비 제외하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 조금 넘네요. 몇 박 가실 거예요? 뭐 200?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너 정말 독하고 치사한 구석이 있구나. 어머, 세상에 2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어디 시모한테 그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냐? 가만히 시모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시모는 꽤 많은 비용이라 잠시 고민하더니 씩씩거리며 제게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계좌? 네? 네 계좌번호 부르라고. 진짜 주시게요? 그래, 뭐까짓 것 이 정도야 내가 투자하지 뭐.
어차피 너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재산은 다 네 남편 재산이기도 하잖냐. 네 남편 재산은 엄마인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너 잘 알지? 너 땡땡구 땡땡 아파트 가지고 있지 않냐? 아, 왜 우리 딸이 너한테 월세 주면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내가 이번 여행 경비랑 통역, 가이드비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 넌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주어라. 제 아파트를 아가씨 주라고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죠. 시모는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제 아파트를 탐내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가족끼리 월세 받는 거 솔직히 좀 서운했다.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결혼했다고 어떻게 제 아파트가 남편이랑 어머님 아파트가 되냐고요. 그리고 저 그 아파트 이미 친정 엄마한테 드렸는데요. 뭐? 너 지금 어디 감히 그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제 아파트를 왜 아무 상관없는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시모는 꼭 제게 본인 아파트라도 빼앗긴 것처럼 두 눈을 파르르 떨며 따졌어요. 너 정말 돌았구나. 아무 상관없다니. 넌 이제 내 며느린데. 시모는 재빠르게 저에게 달라붙어서 제 머리카락을 붙잡고 마구 흔들더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어요? 제발 이것 좀 놓으세요. 아이고, 나 죽네. 제가 시모를 거칠게 뿌리치자 시모는 잔뜩 오바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진짜 안 되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저요, 솔직히 좀 전까지 남편이랑 이혼할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진상짓 때문에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요. 어머님이 직접 제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들 지 부인 나몰라라 하고 지 엄마밖에 모르는 천하의 마마보이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이야? 어머님이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참견하는 것도 저 많이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 아파트까지 탐내세요? 도저히 기본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날뛰는 시모를 저희 집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곧바로 문을 잠그자 시모는 온 동네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집착스럽던지 한참을 그러길래 저는 외출했던 남편에게 당장 돌아오라 전화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발악하던 시모는 앓는 신용하며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들, 네 마누라 미쳤나 보다.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혼 얘기까지 해요? 아무리 화나도 절대 함부로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아들, 그게 말이다. 우리 신혼집 팔까 고민했던 내 아파트 기억나지? 아가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야. 어머님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 아파트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내놓으시라네? 아니,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댁 소유물이야? 왜 허구한 날 며느리 이용해 먹으려 하고 구질구질하게 재산까지 탐내시는데. 여보가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응? 그렇다고 이혼은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어떡할 거야? 나 이혼하면 아빠한테 죽는다고. 아, 너 나한테 별로 안 미안하지? 이 상황에 아버님한테 혼날 걱정부터 하네? 아니야, 미안하지. 근데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엄청 고시식한 옛날 사람이라 나 이혼한다 하면 난리 날 거란 말이야. 에이그, 내가 잘못했다. 네 아파트 얘기는 없던 걸로 하마. 그러니까 그쯤에. 진짜 너나 네 엄마나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없던 얘기가 돼요? 네, 저 이쯤 하려고요. 제 결혼 생활 오늘부로 끝입니다. 나 당장 아버님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거야. 그건 안 돼. 세상에, 저랑 이혼하는 것보다 본인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섭다는 남편놈 보면서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런 모질이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호랑이 같은 시부가 알까 남편놈이 조마조마하길래 저는 일부러 나섰습니다. 시부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동안 시모랑 남편놈이 제 염장지른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그나마 정상인 시부는 제 이야기를 이마 짚으며 경청하더군요. 아파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시부는 휴가 얘기만으로도 역정냈어요. 아버님, 저희 이혼 사유 충분하죠? 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전혀 몰랐다. 시부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남편과 시모를 호출했습니다. 결국 일을 저질렀냐며 남편은 저를 밀치고 시부에게 무릎 꿇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저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여도 참고 산대요. 저 사람이 예민한 것도 있다고요. 그래요, 여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부인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반성의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모와 남편을 보고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어요. 에휴, 이러니 며느리가 도망가려 하지.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네.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세상에 새아가 속은 어땠을까 싶다. 아니 그럴 거면 둘이 살지 왜 애 먼 사람 잡아? 넌 왜 결혼을 해서 마누라 힘들게 해? 그리고 당신은 왜 아들 결혼시켰어? 그냥 끼고 살지. 그리고 시부는 차마 자기 부인은 때릴 수 없는지 시모를 한번 노려보다가 남편 놈 따귀를 올려붙이셨어요. 어머,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왜 귀한 아들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아버지, 당신은 아들 귀한 줄은 알고 며느리 귀한지는 몰라? 넌 네 엄마 목까지 맞아라. 그렇게 양사이드로 뺨을 맞은 남편은 얼얼한 뺨을 쥐고 시부에게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여보, 고정하세요. 지 가정 하나도 못 지키는 이 못난 놈. 아들 이혼남 만드는 천하의 몹쓸 여자야.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구만. 여보, 휴가 해외 말고 국내 가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뺨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아빠. 제가 뺨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이나 저놈이나 문제의 요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겠어? 안 되겠다. 당신 베트남 여행도 가지 마. 여권 다 찢어버릴 테니까 당장 다 취소해. 뭐라고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왜? 당신은 며느리랑 아들 휴가 방해해도 되고 난 하면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시끄러워. 그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이혼시켜놓고 당신은 하하호호 놀러 가려고 했어? 여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쪽팔리게 어떻게 그래요? 시모는 친구들과 첫 해외여행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시모의 약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모는 당장 여행 취소하라는 불호령에 악을 쓰며 시부에게 싫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가 연락 따로 하마. 다시 한번 내가 미안하다. 네. 제가 시부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시모는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 오열하면서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난 정말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렴. 정말 맹세하마. 나 이제 다시는 너희 사이에 안 낄 테니 이 시애미 한 번만 살려다오. 나 꼭 베트남 가야 한다. 나 베트남 꼭 가야 해. 어머님, 지금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아주 신났지? 너 휴가 못 간다고 나도 못 가게 할 셈이냐? 결혼 전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해외여행 여러 군데 다녔다면서 아주 잘난 척은 넌 세상 힘든 거 모르고 자라서 내 맘 모른다. 난 이 나이에 첫 해외여행인데 그걸 막고 싶니? 어머님이 저 질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해외여행 가실 돈이 있어요? 돈 모자랄 텐데. 아니, 아가씨 새로 살 집도 다시 구해야 하잖아요. 뭐? 그게 뭔 똥딴지 같은 소리냐? 아가씨 사회초년생이라고 돈 없다 해서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고 엄청 배려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어머님 딸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잖아요. 이제 남남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가만 계실까요? 이거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머님이 아가씨 새집 구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돈 있으시냐고요? 넌 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 그 얘기를 꼭 해야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이 결혼했으니까 제 재산은 다 아들 거고 그게 다 어머님 거라면서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남의 것 탐내고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려드려야죠. 내가 그렇게 말 꺼내기 전에 네가 처음부터 센스 있게 그 아파트 신호 줬으면 됐잖아. 상의도 없이 친정에게 홀라당 준 게 그게 잘한 일이니? 그리고 내가 뭘 남의 것을 탐내. 너 엄연히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인데 며느리 거니까 당연히 시모인 나도 같이 쓰자는 거였지. 아버님, 보셨죠? 저 절대 같이 못 삽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주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가 살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다 이 여팻네야. 어떻게 며느리 재산이 당신 거야? 왜? 만약 며느리가 손주라도 나오면 그 손주도 당신 아들이라 할 거야? 아이, 당신은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엄마, 진짜 그건 선 넘으셨어. 난데없이 아파트를 왜 달라 해? 그리고 그 아파트 이미 장모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친정엄마한테 아파트를 주냐고. 으이그 임마. 너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에? 난 도저히 네 엄마 못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네 엄마 모시고 살아. 아, 뭐해? 당장 나가라니까. 여보, 나가라뇨.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엄마 모시고 어떻게 살아요? 시모랑 남편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시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더군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비웃음 흘려줬어요. 둘이 왜 못 살아요? 같이 살면 딱이겠는데. 넌 웃음이 나오니? 어서 네 시아버지 말려봐. 제가 왜 말려요? 저는 어머님처럼 남의 부부 일에 안 끼어들고 싶어요. 저 진짜 이만 가볼게요. 저 뒤로 저는 시댁길에서 손 뗐습니다. 시부가 알아서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신우는 당장 나가라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자기에게 시간을 줘서 고맙다 인사했어요. 짐을 빼면서 제게 따로 사과도 하더군요. 새언니, 내가 그동안 집안 사정 잘 몰랐는데 제가 대신 미안해요. 새언니가 배려해줘서 저 그동안 여기서 너무 잘 지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나중에 꼭 은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언니랑 오빠랑 이혼할 줄 몰랐어요.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가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죠. 제가 엄마 대신 오빠 대신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건 제 돈이랑 아빠 돈 보태서 산 거예요. 받은 배려에 비해서 턱없이 작지만 사돈 어른께 꼭 전해주세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우가 사과하는 그 눈빛이 다행히 시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상품권은 엄마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도 시모를 엄청 욕하다가 시부랑 신우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며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통쾌하게도 시모에게 이렇게 따졌다 합니다. 왜 엄마는 새언니한테 받은 것 고마워할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해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장난감 달라듯이 달라 하냐고. 너까지 그럴래? 네 아빠도 너도 어떻게 엄마보다 생판 남인 걔가 중요하니? 생판 남한테 그럼 엄마는 왜 아파트 달라고 했냐니까? 기집애야, 시끄러워. 생활비나 좀 보내. 네 아빠가 생활비 안 준단다.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겨우 보증금 구했는데. 죽고 못 사는 오빠랑 알아서 사셔. 아빠도 절대 엄마 도와주지 말랬어. 시부 역시 시모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아들이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시댁에서 진짜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혼 확정 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만났을 땐 염치 없는 놈이 제게 매달리더군요. 지금 원룸 구해서 엄마랑 살고 있어.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자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나 요즘 너무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야. 미쳤니? 나는 너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억을 주면서 너랑 같이 살자 해도 난 거절이야. 니한테는 절대 다시 안 돌아가, 꿈깨. 여보야, 그러지 말고. 징그러우니까 진짜 그만해라. 다 네 자업자득이지. 어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전 남편 얼굴에 아이스 커피를 확 뿌려주고 도망치듯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제 전시모가 혹시라도 어디서 이 사연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제 시모 같은 이 세상 못된 시모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절대 자기 소유 아니에요. 아들 역시 배 아파 낳았어도 본인 소유 아니고요. 자기 입맛대로 아들 부부 삶을 조종하려 들고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본인 아들 인생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 놈이랑 이혼하고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오고 마음 치유도 했어요. 어쩌다 이런 놈과 그런 시댁을 만났을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냥 이건 길 가다가 더러운 똥 밟은 것처럼 운이 나빴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역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말하고 이혼했다고 하면 저도 욕먹으려나요? 구독자분들 조언 새겨 들을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